제가 준비한 건 47장입니다. 일본인의 목표가 바뀌었다. 그래서 일본의 저희를 해부한다. 이 가로 속에 있는 거는 프로슨 독립정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문에 가깝게 되어 있는 거는 일본인의 목표가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프로슨 해설본으로 읽어보면 일본의 저희를 해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독립정신의 책을 쭉 읽으면서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이 책을 왜 썼을까? 이승만 박사께서 보면 여기에도 47장에도 중간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백성이 하기 나름에 달려있다는 것으로. 그래서 이 잠자고 있는 몽매한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거죠. 끊임없이 백성아 깨어나라. 귀 있으면 들을지어다.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각성하라. 백성이 깨어나야 대안에 독립이 있다. 그 말씀이 시종일관 계속 독립정신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아까 집사님께서도 이 45장, 46장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인사이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 47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1904년에 감옥에 앉아 있는데 전 세계에 돌아가는 내용을 거기서 다 관통하고 계시고, 특히 일본의 수뇌부, 일본의 정치권의 핵심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읽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집사님께서 왜 일본에 대해서 이승만은 그렇게 우호적으로 생각했을까? 근데 그건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의 정치권 그리고 일본의 상부의 핵심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7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의 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의 독립을 지켜줘라. 그리고 대한을 어떻게 하든지 그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해라. 근데 이제 그 저희에는 제가 볼 때는 일본이 미국한테 개항을 당했잖아요. 개항이 될 때 처음에 일본이 미국한테 굉장히 저항을 한 거죠. 생긴 것도 다르고 어쨌든 무적 함대를 끌고 와가지고 일본의 문을 강제로 열게 했는데, 문을 열게 할 때 저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나 보다, 우리를 다 점령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자기네들을 개화, 문명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우면서 그걸 잘 따라갔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미국에 의해서, 페리에 의해서 문을 열고 일본이 문명국가로 변한 그 과정을 조선에서도 똑같이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지도부에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점령하면서도 수뇌부에서 요구하고 꿈꿨던 거는 내선 일체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섬과 이 대륙에 붙어 있는 조선을 똑같게 만들려는 거죠. 일본의 그 대륙에 있는 우리인 일본의 본토의 내지와 조선을 똑같이 일체시켜서 조선인들을 공부도 시키고 조선의 철도도 놓고, 그래서 일본하고 조선이 똑같게 만들어서 일본 사람이 조선에 가서 살든 조선이 나중에 일본을 오든 똑같이 일본의 한 일부로 편입시키려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해서 철도를 놓고 시설을 만들고 학교를 짓고 한 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좌파 역사학자들은 저거 식민사관이다 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나쁘지는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왜 여기를 피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혜택을 본 것도 있어요. 그러면 혜택을 본 것도 있고 우리가 일본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 백성들은 마땅히 일어나 반대하여 이 조약을 무시해야 할 것이다. 근데 말로만 무시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반대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백성을 선동해서 일본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는 백성이 깨서 힘이 있고 뭐 지각이 있고 실력이 있었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도 입만 털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이 싫어. 일본 너네 꺼져. 그러면 그렇게 꺼지라 그러고 무시할 수 있을 정도 우리가 요구를 하려면 실은 우리한테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을 기르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실제 우리한테 아무 힘도 없었고.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힘이 있기까지는 정말 납작 엎드려서 일본으로부터 배울 건 다 배우고 백성들이 깨어서 우리가 실제로 힘을 기를 때까지는 힘을 기르는데 먼저 주력을 해야 됐는데 백성들은 깨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조선의 당시에 대한에 있었던 지도층들은 그럴 생각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일본한테 일본 중에 우리나라에 건너왔던 일본인들은 일본 본토에 있었던 수뇌부들과는 또 생각이 다르고 좀 급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비를 죽였고 와갖고 우리를 약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인에 대한 실제 우리가 접촉하는 일본인한테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고 일본에 대한 반감이 생기니까 러시아로 튀었던 거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하고 손잡는 걸 보고 나서는 조선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조선에 대해서, 대한에 대해서 좋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대한하고 우리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선회하게 되는 거고, 우리를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어떤 의미에서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양쪽으로 다 그렇게 치달았던 것 같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쭉 46, 47장으로 쭉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 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 실었는데 조선이 이제 가운데서 꽁꽁 묶여가지고 숨이 끊어질 정도로 양쪽에서 잡아당기잖아요. 한쪽은 일본이고 한쪽은 지금 러시아인데 러시아 눈치를 보면서 일본 눈치도 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간 거죠. 양쪽 사이에 낑겨가지고. 그래서 이 47장의 내용이 일본인의 목표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대한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으로 하면서 어쨌든 전에는 청을 공격하고 청하고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일본의 입장에서는 적대하는 관계가 청으로부터 러시아로 옮겨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이 47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쭉 45, 46, 47에 이어지는 쭉 내용들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일본은 어쨌든 대한을 지켜주겠다라는 생색은 냈다. 그럼 그게 생색이든 뭐든 그걸 이용하고 우리도 어쨌든 그걸 우리의 걸로 득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걸 직접 핸들링하고 적절히 거기에서 줄을 타면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걸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뭔가 가진 게 있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백성들아 깨어라 이거였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일본이 깔아놓은 판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무참하게 밟힐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결과의 일로를 쭉 걷게 된 건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마지막에도 그런 내용이 하여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독립을 주고자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쨌든 이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대해서 관민이 다 같이 알고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와갖고 우리나라 조선으로 와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일본인들이 일본의 정치권에 있는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본의나 그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정말 처음처럼 그렇게 대한의 조선을 유지시켜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잘 유지되었다면 저버리지 않았다면 대한 정부나 백성들은 일본인들을 조금 더 원수같이 여기는 마음 없이 도리어 친밀한 정의를 영영 보존했을 거고 동양의 태평함 또한 손상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강압적으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도 러시아로 튀어서 러시아랑 친해지는 바람에 러시아를 더 공격적으로 대항하는 일본의 모습도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우리도 그 중간에서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서 아까 첫 화면에 나오는 그림처럼 줄타기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는 그런 일을 안 당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 가면 우리 백성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그런 국제사회의 관계에서도 그 적절한 힘을 우리가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이용하고 지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나 지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은 끝끝내 원수로 돌리게 하고 러시아로부터 공격당하고 일본으로부터 공격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의 소원은, 마지막 문장이 그거였어요. 나의 소원은 우리의 혀끝을 2천만 조각으로 내서 2천만 동포들의 귀에다 대고 우레같이 소리를 질러 어두운 잠을 시시로 깨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의 흐름이나 돌아가는 것도 백성이 깨어서 좀 인식하게 되면 단순하게 뭐가 미우면 밉다고 막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또 얘가 나를 때리니까 상대편에 가서 쟤가 나 때렸어 그러고 막 유화적으로 호소하면서 뭔가 좀 지략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유화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좀 안 하고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한 판세로 이끌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어두운 잠, 우리 백성을 깨우는 거, 그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독립정신을 내내 쓰시면서 끊임없이 장별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일본인이었다면 어떤 생각이었을까? 미국에게 개항이 돼서 일본도 그러면 조선도 우리가 미국에게 개항했듯이 우리가 미국의 역할을 해서 조선을 깨우고 조선을 우리가 친구처럼 하면서 조선으로부터 필요한 거는 또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식민지라는 개념도 그 당시에는 아직 아니었던 것 같고 조선을 어쨌든 일본에 포함을 시켜서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그 길목이 되기도 하니까 조선을 일본처럼 만들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점은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은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항상 이 한반도를 순망치안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 조선이 러시아가 됐든 청한테 먹히면 당장 일본한테 위협이 되니까 이 조선은 어떻게 하든지 이 청이나 러시아로부터는 우리가 지켜줘야 우리가 편안해.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주 절대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은 러시아나 청으로부터 지켜야 될 대상인 거죠. 그게 조선의 입장이고 대한의 입장을 위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볼 때도.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쟤는 딴 놈들한테 먹히면 안 돼. 어떻게 하든 그러면 먹히지 않도록 일본이 지켜주자. 그럼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청이나 러시아한테 안 먹히고 일본이 어쨌든 우리를 독립을 지켜주겠다 하니 지켜줄 수 있는 한 지켜주겠다 하면 땡큐 하고 우리는 우리 위치를 지켜가자. 다만 정말 먹히지 않으려면 백성들이 깨서 이 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 자고 이제 좀 깨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외치신 건데 이런 생각은 해요. 관민들이 말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려면 대전제는 뭐냐면 힘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을 다 깨워야 돼요. 지도자들이.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반항하재요. 저항하재요. 뭘로? 힘은 하나도 없으면서.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막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랑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입만 살았어요. 입만 털고 있어요. 그래서 니들이 뭘 했는데 소리가 여기까지 울컥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정말 힘을 길러야 될 정작 그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입만 가지고 얘기하고 눈알만 떼굴떼굴 골리고 이쪽에 가는 게 편한지 저쪽에 가는지 그것만 눈치만 보고 어디가 더 자기한테 유리한지 조금이라도 1mm만 유리하면 거기다 숟가락 놓으려고 하고 이때 말하는 관민이나 지금의 정치인이나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책을 읽으면서 계속 울분이 생겼어요. 저도.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백성이 깨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권 재민이니 뭐니 그런 개념도 없을 텐데 대통령은 끊임없이 백성이 깨야 된다. 결국 그 나라는 그 백성이 어떻게 깨어있고 백성의 됨됨이에 의해서 그 나라가 결정된다는 얘기를 1904년부터 하셨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일본에 대한 생각이 이승만 대통령은 분명했구나. 되게 일본에 대한 이용을 하려는 생각이 되게 강하셨던 것 같아요. 일본을 이용해야 된다. 일본이 좌우당간 청이랑 러시아로부터 대한을 지켜준다 한다. 그러면 당장 내가 힘이 없고 무력으로 청과 러시아를 이겨먹을 수 없다면 일본이 대한을 지켜주겠다고 할 때는 그걸 이용해서 러시아나 청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되 뭐 그까지 해주는 거는 어쨌든 일본이 고마운 거니까 하되 아까도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뭔가요? 이건가? 이건가? 밑에 거요? 어떻게 되지? 페이지 다운? 안 돼. 컴퓨터가 멈춘 것 같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서 있어서 그런가? 혹시 됐다. 이제 됐다. 한번 버튼 눌러보시겠어요? 네, 이걸로? 네. 여기 보시면 일본이 생색은 낼 만큼 내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 권리는 자기들이 다 주려고 하는 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신 거죠.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세계 정세에 밝으셨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미 손바닥처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우리 독립을 지켜줘서 땡큐 고마워. 그거는 고맙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본이 지켜주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우리의 어디까지를 인정하고 우리를 어디까지 보존해 주겠다고 하는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일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지켜주겠다고 해서 마냥 좋다고 우리가 해벌레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일본이 지켜주겠다고 하면 지켜주는 것까지 하되 아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을 이용하되 그 다음은 깨서 우리가 힘을 길러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붙들어는 주대에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우리 땅에서 전쟁하고 전쟁할 때마다 우리의 물자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우리의 조선의 백성들이 거기에 끌려가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안 하겠다. 네가 감히 왜 우리를 전쟁에 끌어들이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제가 그 고종을 읽으면서 분통이 터졌던 거는 메이지 천황이랑 고종이 동갑이라며요. 예. 같은 시기에. 예. 근데 한 인간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데 한 인간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완용이 가서 조선의 종묘 사직을 지켜달라고 일본한테 가서 싹싹 빌고 그래서 우리의 대한제국의 왕실을 위한 돈은 일본이 다 대주는데 결국 그 돈 가지고 고종은 세계 유람을 1년인가 2년인가 했죠 아마. 자기 가족들 다 끌고 다니면서. 조선의 백성은 그렇게 피폐해지는데. 세계 유람도 했어요? 네. 고종이요? 했어요. 네. 합방되자마자. 그건 몰랐네. 그 돈 다 일본이 대줬어요. 예, 일본이 대줬어요. 그리고 이완용이 우리의 종묘 사직을 우리의 황제의 황가는 일본의 황가처럼 똑같이 대접해 주는 걸 약속받고 그리고 나서 도장 다 찍고 서명을 황제 대신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완용을 을사오덕이니 뭐니 해서 천하에 때려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재상이 하나 사인했는데 나라가 홀가닥 넘어갈라라면 그건 사실 이미 나라도 아닌 거예요. 황제를 대신해서 재상이 사인했는데 그게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넘어간다? 그게 무슨 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진짜 천천히 읽는 고종, 다시 읽는 고종, 고종을 보면 볼수록 속에서 진짜 천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런 리더를 우리의 역사에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는 다시 없는 천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다시 없는 기회고
운이고 축복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7장은 사실 길이도 되게 짧고요. 메시지도 되게 간단해요. 일본의 저희는 뭐냐? 어쨌든 대안을 지켜서 자기의 순망치 안에 조선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조선이 필요했고 일본한테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명분은 조선의 독립을 시켜주고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직접 조선으로 건너왔던 일본의 관리들은 굉장히 얍삽하게 자기한테 굉장히 근시적인 이익에 위배되면 조선 백성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민비를 죽이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반발심이 굉장히 극에 달하게 했고 그래서 막 러시아로 튀고 러시아하고 더 친하게 하려고 하는 사이에 러시아하고 일본과의 관계는 더 악화되고 결국 일본의 그 적개심은 청에서 이제 러시아로 변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그 과정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큰 메시지는 두 개를 47장에서도 읽었습니다. 아, 백성을 깨워야 되겠다는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이승만 대통령의 외침은 지금 2025년 지금도 유효하다.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고 진짜 그 당시 백성이 깨어있지 않으면 무지몽매한 그 리더에 의해서 나라는 넘어갈 수도 있고 독립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간절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결국 외교는 이의제의잖아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근데 취하고 버리는 게 우리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결국은 국력이 관건이고 실제 우리가 국방력이 그렇게 없을 땐 저는 외교도 국방력이라고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그래서 우방으로 선택했고 그 덕을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2025년에도.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에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 우리가 현실을 다시 이해하는 안목을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역사는 공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러일 전쟁의 그 쭉 과정이나 그 한 단면을 보면서도 지금 2025년의 이 순간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살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얘기를 하시는구나. 뭐더라? 뭐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중달을 뭐 잡는다? 뭐 삼국지 그런 내용의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한미수호 방위조약을 맺은 이승만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47장은 읽어보시면 제가 그래서 프린트도 만들어 왔는데 이거는 책의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요약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47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딱 읽어야 될 딱 그 두 가지의 메시지는 백성이 됨됨이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된다는 걸 이 1904년에도 대통령 이미 그걸 알고 계시고 끊임없이 그래서 백성을 깨우려고 하셨다는 거고 저희가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공부하는 이유도 아까 우리 표집사님께서 권사님이세요? 우리 권사님께서도 계속 기도할 때 진짜 가슴을 울리는 기도를 하셨는데 다음 세대를 깨우고 우리 아이들을 깨우기 위한 공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모여서 이렇게 책을 배우고 있는데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깨워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독립정신이 왜 쓰여졌고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는 1904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2025년에도 유효하고 주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같이 말씀 나누시고 싶은 게 있으시죠? 국힘당 하면 좀 야단 좀 치세요. 제가 뭐 감히 그래서 그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걸 보시는 국회의원분이 계시다면 진짜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을 배우시라
국민을 깨우는 것이 리더의 진정한 역할인데 도대체 국민이 깨워야 되는 국회의원이라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 모레 아직도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과연 정말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리더라고 자처할 자격이 있으신 건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셔야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느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인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이승만을 배우고 독립정신을 배워서 우리의 정신을 깨우고 우리의 아이들을 깨워야 된다고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입법기관에서는 뭘 하고 계시는지 정말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힘당에게